NIH 연구진의 리뷰에서도 체중 감량은 단순히 덜 먹고 더 움직이면서 계속 직선으로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제 최근 인바디 지표입니다. 저도 관리하다 보면 체중이 거의 안 움직이는 구간이 반드시 와요. 예전 같았으면 먹는 걸 더 줄여야 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무게가 멈췄다고 몸이 안 바뀌고 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체기 때 체중계 숫자만 보지 않고 체지방과 근육량의 흐름을 같이 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한 번 재는 것보다 같은 조건에서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정체기는 다 같은 정체기가 아닙니다. 여러 체중 감량 연구들을 보면 체중은 보통 직선으로만 빠지지 않아요. 처음엔 잘 빠지다가 중간에 멈추고 다시 빠졌다가 또 멈추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체기를 크게 4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처음에는 잘 빠지다가 중간중간 멈추고 다시 빠지는 계단식 흐름입니다. 이 경우는 막힌 정체기라기보단 계단을 내려가는 중간 지점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80kg에서 76kg까지 빠졌는데 며칠 동안 76kg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실패라기보단 계단을 내려가는 중간 지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짜 정체기예요.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허리둘레 체지방이 바뀌는 경우예요. 이때는 체중계 숫자만 보면 멈춘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몸이 바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진짜 정체기예요. 체중은 그대로고 체지방도 그대로고 기록을 봐도 감량 흐름이 멈춘 상태입니다. 이때는 조정이 필요해요. 중요한 건 더 적게 먹고 더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정말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었는지, 활동량이 줄어든 건 아닌지, 식단이 조금씩 흔들린 건 아닌지, 체성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해요. 네 번째는 위험한 정체기예요. 이미 정상 체중이거나 마른 편인데도 체중계 숫자를 더 낮추기 위해 계속 더 빼려고 하는 경우예요. 기력이 떨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탈모가 생기고 몸이 예민해지고, 그건 정체기를 뚫어야 한다는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뚫어야 할 정체기가 아니라 오히려 멈춰야 할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영상은 이미 정상 체중인데도 더 마르기 위해 굶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중계 숫자를 무조건 낮춰야 한다는 영상도 아니에요. 체지방을 건강하게 줄이고 요요 없이 유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패턴은 체중계 숫자 하나만 봐서는 구분하기 어려워요. 같은 75kg여도 어떤 사람은 몸이 바뀌고 있는 중이고 어떤 사람은 조정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회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기에서 중요한 건 더 독하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제대로 확인하는 겁니다. 2014년 미국 연구진이 발표한 체중 정체 관련 연구에서는 초기 체중 정체의 큰 원인 중 하나로 간헐적인 식단 불순응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 똑같이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주말 식사, 소스, 간식, 음료, 운동 후 보상식 같은 것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감량에 필요한 적자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연구에서는 체중 감량 과정에서 오르내림이 있는 그래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해 줌으로써, 즉 체중이 잠깐 멈췄다고 망했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또 캘로리2라는 연구에서도 장기간 칼로리 제한을 했을 때 체중이 어느 시점 이후 정체 구간에 도달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멈췄다고 해서 바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체기는 실패가 아니라 감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흐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 흐름을 하루 몸무게 하나로 판단하면 계속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기는 하루하루의 숫자가 아니라 일주일 평균과 체성분 흐름으로 봐야 해요. 첫째는 내가 정말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었는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몸무게가 아니라 체지방과 근육량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셋째는 내 상태에 맞게 하나씩 조정해 나가야 해요. 오늘은 이 3단계로 반복되는 다이어트 정체기를 어떻게 뚫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기록 확인이에요. 정체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굶는 게 아니에요. 기록을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2017년 미국 NIH 연구진의 리뷰에서도 체중 감량은 단순히 덜 먹고 더 움직이면서 계속 직선으로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도 중요하지만 정체기가 왔다면 딱 7일만 기록해보세요. 밥의 양, 간식, 음료, 소스, 주말 식사, 운동 후 보상, 치팅까지 있는 그대로 다 적어보는 거예요. 자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한 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록은 내 행동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지금 빠지는 게 지방인지 근육인지 수분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기록하고 나서 두 번째로 체성분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몸무게가 아니라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정체기 때 체중계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합니다. 몸무게가 안 내려가네, 이제 안 빠지나 보다, 더 적게 먹어야 하나. 그런데 몸무게는 지방만 보여주는 숫자가 아닙니다. 몸무게 안에는 지방, 근육,
수분, 글리코겐, 그리고 전날 먹은 음식물 무게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그대로라고 해서 지방이 안 빠지고 있다는 뜻은 아닐 수 있고, 반대로 몸무게가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감량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지방인지 근육인지 아니면 수분 변화인지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체중은 그대로인데 체지방이 줄어들고 있고 근육량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건 정체기가 아니라 몸이 바뀌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반대로 체중은 줄었는데 체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같이 빠지고 있다면 그건 성공처럼 보여도 좋은 다이어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미국 시카고 대학 연구진의 수면 부족 연구에서도 같은 식단을 하더라도 잠이 부족하면 지방은 덜 빠지고 체지방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내려갔다고 무조건 성공도 아니고 멈췄다고 무조건 실패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 빠지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정체기는 하루 몸무게 하나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침 공복 체중 일주일의 평균, 허리둘레, 그리고 체지방과 근육량의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체성분을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조건에서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헬스장이나 병원 인바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시간, 같은 조건으로 재기 어렵습니다. 어떤 날은 운동 후에 재고, 어떤 날은 식사 후에 재고, 어떤 날은 전날 짜게 먹은 상태에서 재면 수치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체지방이 진짜 줄고 있는 건지, 수분 때문에 흔들리는 건지, 근육량이 유지되고 있는 건지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체기 때 체중계 숫자만 보지 않고 집에서 같은 조건으로 체중, 체지방, 근육량의 흐름을 같이 확인합니다. 그렇다고 가정용 인바디가 살을 직접 빼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잰 숫자가 절대값처럼 믿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같은 조건에서 반복해서 체성분 흐름을 보면 정체기 때 더 줄여야 하는지, 그대로 가도 되는지, 오히려 회복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체성분 흐름을 확인할 때 실제로 사용하는 가정용 인바디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만 조정해 가는 거예요. 정체기가 왔을 때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해요. 공복 시간을 더 늘리고, 운동을 더 하고, 탄수화물을 끊고, 간식도 끊고,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가 효과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몸은 결국 더 지치고 오래 못 가거든요. 정체기를 뚫을 때는 한 번에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상태에 맞게 하나씩 바꿔나가야 해요. 여기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보자면, 첫 번째, 체중은 그대로인데 체지방이 줄어들고 있다면 이때는 더 굶을 구간이 아니라 유지하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 경우, 체중도 그대로고 체지방도 그대로다. 이때가 진짜 정체기에 가까워요. 이 경우에는 변화를 줘야 해요. 큰 변화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섭취량을 100칼로리에서 200칼로리 정도 줄여본다거나, 하루 걸음수를 2000보에서 3000보로 늘리거나, 운동 강도를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밥 한 공기를 줄이거나, 소스를 조금 줄이거나, 음료를 물로 바꾸거나, 식후 20분 걷기를 추가하는 정도부터 시작해도 돼요. 이때는 지금까지 하던 방식에 몸이 적응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이 다시 반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하나만 넣어보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 너무 오래 적게 먹어서 식욕, 피로, 수면, 운동 수행이 무너진 경우예요. 이때는 더 줄이는 게 답이 아닐 수 있어요. 2011년 호주 멜버른 연구진은 체중 감량 후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 변화가 1년 뒤에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래 감량을 지속하면 몸은 단순히 체중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배고픔과 에너지 보존하는 쪽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참고 있는데 식욕이 너무 강해지고 잠도 안 오고 계속 예민하다면 그때는 더 독하게 다이어트 하려기보단 회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끔 정체기를 뚫을 때 치팅데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건 먹고 싶은 걸 다 먹는 치팅데이가 아니라 계획된 유지식에 가깝다는 거예요. 호주의 연구에서도 계속 저칼로리만 밀어붙이는 방식보다 감량식과 유지식을 번갈아 진행한 방식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단백질은 유지하고 탄수화물을 계획적으로 조금 올리는 방식이지, 오늘은 다 먹어도 되는 날이다, 이런 치팅데이와는 좀 다릅니다. 체지방도 안 줄고 활동량도 적고 식단 기록도 흔들리고 있다면 조금 줄이거나 더 움직이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굶어서 수면과 식욕과 운동 수행이 무너졌다면 더 줄이는 게 아니라 회복이 먼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체기를 뚫는 핵심은 내 몸 상태에 맞게로 가야 해요. 이걸 감으로 하려면 어려워요. 더 먹어야 할지, 덜 먹어야 할지, 운동을 늘려야 할지, 그냥 지켜봐야 할지, 이걸 감으로 찍으면 다이어트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기는 감으로 뚫는 게 아닙니다. 정체기 때마다 더 줄여야 하나, 운동을 더 해야 하나, 그냥 기다려야 하나, 계속 흔들린다면 체중계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래서 체성분 흐름을 같이 확인합니다. 체중이 멈출 때마다 불안했다면 제가 집에서 체성분 흐름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가정용 인바디를 고정 댓글에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